세 번째 챕터입니다. 음악 무엇을 팔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어떤 시장이 있는지, 필드에 어떤 시장이 있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챕터를 준비해 봤습니다. 일단 음악 산업을 2015년 이후에 데이터를 쭉 살펴봤을 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여러 산업 백서들을 평균을 내면 이런 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. 보시면 사업체 수가 약 36,000개, 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많이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. 35,000개일 때도 있고 7,000개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. 약 요 정도 수준. 종사자 수 약 77,000명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리고 매출액이 약 요만큼 나요. 5조 4천억 원 정도 납니다. 요거는 늘고 있어요. 많이 늘어요. 그 다음에 부가가치액이 요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부가가치율은 약 35%. 요거에서 요거 나누면 되죠. 자, 그리고 수출액은 늘고 있어요. 엄청. 달러 기준으로 요만큼인데 지금은 아주 많이 늘고 있다. 왜냐하면 K-팝이 성장하면서 시장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많이 늘고 있어요. 그 수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. 이런 시장을 갖고 있는데 성장률이 평균 7.3%. 말씀드렸지만 2015년 이후 2021년, 22년까지 통계예요. 현재는 더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? 우리 경제 성장률보다 음악 산업의 성장률은 월등히 높다. 즉 진입 가능하면 되게 좋은 시장이다라는 거죠.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요 숫자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매출을 더 내고 있어요. 원래 하던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진입하면 나눠 먹을 파이가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전체적인 흐름은 매우 좋죠. 매우 좋고 단 여기에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. 어느 필드나 이거는 마찬가지예요.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성장하는 필드에 있느냐, 성장하는 필드에 있다는 거죠. 그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이 장표입니다. 그래서 뮤지션들 기준으로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? 시장이 총 3가지 플러스 1가지, 이 4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음반. 아시죠? 네, 레코드판 파는 거 음반 산업입니다. 두 번째는 공연. 그리고 세 번째는 저작권. 이게 요 3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악하면 생각하는 시장 접근이 요 3가지예요. 근데 음반은요, 개념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 출판, 유통, 복제, 배급 시장까지 다 들어갑니다. 여기서 출판은 악보 출판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산업들까지 다 들어가는 거. 그다음 공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연. 이게 행사 시장은 아닌데요. 이 데이터로 잡힌 공연 시장은 행사 시장을 잡고 있지 않아요. 근데 뭐 뮤지컬 시장이 대신에 들어와 있고 그런 건데, 하여튼 공연 시장. 그 다음에 저작권 시장은 저작권 협회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. 그리고 이 뮤지션들 중심으로는 요 시장이 항상 들어가요. 교육 시장이 따로 존재합니다. 이게 요즘 좀 대변혁이 있어서 조금 뭐 가슴이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?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상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. 음반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음반은 뭐고 음원은 뭘까요, 그러면? 음반은요, 원래는 유형물에 음원이 고정된 거를 말해요. 그래서 유형물에 음원이 고정된 거예요. 그러니까 USB라든지 CD라든지 이런 거에 음원 데이터 파일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걔를 팔아야 음원으로 인정이 됩니다. 이게 요즘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이게 법적인 이슈로 들어가면 아주 재밌는 건수들이 좀 있습니다. 지드래곤이 GD가 예전에 USB를 마치 음반처럼 판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됐었냐면 그 USB를 사면 무슨 사진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. 음원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들어있었어요. 그러면 음반 기준으로 법적인 음반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음반이 아니에요.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매체인데 음반이 아니에요.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. 그러면 걔가 집계가 안 되겠죠. 집계가 안 되면 GD가 순위에서 떨어지겠죠. 그러면 1등을 못 하겠죠. 그러면 음원 판매나 브랜딩에 영향을 미치겠죠. 경제적인 타격이 오겠죠.
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음반이 아니라고, 음반이 아니라고 하고, 음원이니까 차트에 잡으면 안 된다고 하고,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. 그런 게 그렇긴 한데 요즘은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음원 기반의 사업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. 음반 시장, 음원 시장 다 같은 말로 쓰이긴 합니다. 근데 법적인 정의는 여전히 조금 다릅니다. 제작, 출판, 복제와 배급, 유통, 피지컬과 디지털, 이게 이제 이해되시죠? 물리 앨범과 그런 디지털 앨범 둘 다를 말해요. 그리고 시장 규모의 음반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버짓이 아니에요. 20에서 30%? 요즘은 좀 늘어났을까요? 늘어났을 수도 있겠네요. 근데 그렇게 커다란 시장은 아닙니다. 사실 행사 시장, CF 시장, 공연 시장이 훨씬 커요. 나중에 SM 같은 상장사의 그런 매출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.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특징, 피지컬 음반 매출이 공연 매출의 지표를 삼습니다. 무슨 말이냐? 음반 있잖아요. 말 그대로 물리적인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음반을 산 사람 숫자가 일정 수가 넘으면은 콘서트를 열 수 있다, 안 열 수 있다. 이거에 대한 지표를 삼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. 대표적으로 JYP가 그렇습니다. 네. 박진영이 직접 한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공연 예술의 지표로 그 피지컬 음반 매출을 잡고 있다. 신기하죠? 근데 이해가 됩니다. 실제로 노래를 듣는 데서 끝나는 그 소극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이 아티스트한테 돈을 쓰는 적극적인 소비자. 이 사람의 최소 단위가 뭐냐 하면 음반이죠. 음반을 샀다. 그러면 이 사람은 잠재 고객이 된다.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더 몰입도가 심해지면 돈을 더 쓰겠죠. 그럼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거는 저 아티스트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. 나를 위한 공연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는 거. 이게 내가 결국 원하는 걸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이 되면은 일단 공연에 올 사람들, 콘서트에 올 사람들에 대한 숫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몇 장 이상이 되면 콘서트가 성공하겠다. 몇 석 정도의 콘서트가 성공하겠다.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디지털 시장이 커지고 있었으나 피지컬 음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. 그럼 사람들이 왜 음반을 사냐 이거죠. 왜 피지컬 음반을 사냐 이겁니다. 구매자들이 피지컬 음반을요. 옛날처럼 CD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왜 산다? 얘를 일종의 굿즈로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. 그런 겁니다. 제품이에요, 그냥 기념품. 그래서 수많은 기념품 중에 핵심이 되는 기념품으로 얘를 사고 있다. 피지컬 음반을 사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스트리밍 시장 감소하고 있어요.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소했어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. 뭐 집객이 안 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감소했다. 특히 국내 스트리밍사의 이용자 수가 급감했다. 유튜브 때문에. 이건 팩트가 맞습니다. 자, 그걸 보여주는 도표. 아까 보신 것처럼. 네, 그런 겁니다. 자, 여러분, 다음에 만나요. 안녕!